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FTA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번에 FTA가 탄생하기까지 알아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FTA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으로 합시다. 깊이까지는 못 들어가고 제가 이렇게 묵묵하고님 시켜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좀 더 깊이, 그래. 좀 더 깊이. 시켜가지고 억지로 시켜갖고 한 거라서 퀄리티는 별로 안 높을 수 있어요. 억지로 시켜가지고 내가 커피 만든다고. 아니, 조간이 전문가잖아. 전문가가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내용도 많고 복잡하고 이런 걸 간단하고 쉽게 짧은 시간에 하라고 그래. 그렇게 주문을 내잖아요. 전문가라는 게 다 그런 거지. 그게 전문가 아니라는 거죠. 자, 빨리 합시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 내용 아니죠. 오늘은 묵묵하고 내일은 빠꾸미. 빠꾸미란 동의어가 있다면서요? 매구. 매구. 궁금하신 분은 과거 유튜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보게 될 내용은 FTA를 갖다가 열심히 공부하기예요? 둘러보기예요? 둘러보기입니다. 둘러보기. 자, 한번 쭉 둘러보니까 쭉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나라 가면 FTA 쭉. 야, 많다. 다 됐죠? 옛날에 한 10군데 했던 것 같은데 또 많이 늘었네.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제 자꾸 늘어나네.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가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왜 우리나라에서 주요 수출국은 다 돼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주요 수출국이 다 돼 있는데 더 낮추기 위해서 또 해야 되는 거고, 일본하고 지금 안 돼 있고, 와, 일본 안 돼 있네. 뭐 아프리카는 안 됐나 봐요. 돼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는 또 안 돼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FTA 이렇게 돼요. FTA가 WTO랑 다른 점은 WTO는 다자간, 예, FTA는 1대1. 그렇죠. 그래서 FTA는 한국과 중국과 몇 건, 한국과 인도랑 몇 건, 한 번 들으면 까먹질 않아요. 유럽연합과 몇 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FTA도 그 WTO 체제 안에 있는 거예요. 별다른 게 아니고. 아, FTA가 WTO를 없애고 등장한 게 아니고? 그럼요. 그 오. FTA가 WTO에서 FTA를 권장하고 있는 거죠. 무역을 그래? 활성화시키고 관세를 낮추는 것들은 낮출 수 있으면 어떤 거든지 허용을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자유무역에 가깝게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원래 아니 이건 그분 있잖아. 그 메이크 그레이트 어게인 하시는 분. 그 아저씨는 이제 보호무역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장으로 자국 내 산업을 살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WTO랑 좀 안 맞는 거네? 반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TPP라고 그 아. 한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지네들이 주도해가지고 만들라 그러다가 지네들이 빠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FTA 그러면 우리 흔히 생각하실 때 상품만 생각해요. 근데 FTA가 보고 있는 것들은 상품뿐만이 아니라 밑에 나와 있는 서비스까지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FTA 보면서 여러분들이 용어 같은 게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그 다음에 관세 철폐, 관세 양호표 이런 것들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내국민 대우가 뭐냐? 일단은 그 외국에서 물품이 그 국내로 수입되게 되면 그 나라 국내 물품하고 동일하게 동등하게 대우를 해주자라고 하는 근데 것입니다. 내국민이야. 내국 상품이라고 그래야지. 내국민이 만든 거랑 똑같이 해주자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시장 접근 원칙은요. 그 나라 산업이 아주 취약하더라도 조금은 문을 열자 이런 거죠. 우리나라 농산물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아예 막지 말고. 네, 그래서 시장 접근 물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쌀 있잖아요. 밥에 먹는 쌀은 국산이고요. 그렇지. 다른 거 만드는 건 가공하는 거는. 네, 그 수입산이고 이런 그건 시장 접근 물량 안에서 들어와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들어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관세 철폐, 그 다음에 관세 양호라고 되어 있는데 관세 양호가 무슨 뜻일까요? 양허니까 양쪽으로 허가 한다 이런 건가? 여기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 다른 나라에 적용되는 관세보다 낮게 해준다. 더 낮은 관세를 적용시켜준다라는 게.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고 난리야? 좀 쉽게 쓰지.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진짜. 자, 철폐는 이제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도 이제 그 FTA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서비스는 WTO에도 대상이 됩니까? WTO에도 서비스 협정이 있는데, 근데 WTO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활성화가 안 됐고, 활성화가 안 되니까
더더욱 FTA 쪽으로 추진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개방을 잘 안 하고 있는 상품보다는 FTA는 양자간 협정이니까 서비스에 대해서는 협정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 한미 FTA 할 때 미국에서 뭐 이런 것들 뭐 하라고 했잖아. 서비스 개방하라고. 지네들이 이제 유리하니까 법률 서비스 이런 것들은 그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투자, 무역 구제라는 것들도 있어요. 구제 보게 되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뭐 이런 것들을 보이실 텐데 반덤핑이 뭔가요? 예,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안티 덤핑이라고. 그렇죠. 안티 덤핑인데 덤핑하지 말라고. 외국의 그러니까 국내 시장과 해외 그렇지. 시장의 가격을 갖다 차이를 두지 말아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시장을 완전히 죽인 다음에 치킨 게임에 하고 죽고 나면 가격 확 올리고 그런 근데 거. 느낌이 거의 뭐 안티 덤핑은 귀에 그면 귀걸이, 코에 그면 고걸이 같은 거. 그래서 이렇게 분쟁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계관세. 요거는 보조금을 갖다가 지급을 하고 생산을 갖다 하게 되면 경쟁에서 유리하겠죠. 그렇지. 지급된 보조금만큼을 갖다가 수입국에서 세금으로 추가해서 부과하는 게 상계관세입니다. 그 다음에 세이프가드. 그래서 반덤핑하고 상계 이런 것들은 공정인 무역이에요? 불공정 무역이에요? 불공정하지요. 불공정하죠. 세이프가드는 공정 무역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 수입 수량 제한 조치 이런 것들을 갖다가 FTA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괜히 하겠다. 글자도 많고 그 다음에 말도 어렵고. 일부러 그랬어요. 맨날 너 괴롭히시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또 시켜봐. 또 이렇게 하겠다 이 얘기네. 그렇죠. 원산지 규정. 원산지. 원산지 규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그 뒤에 가지고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갖다 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원산지 절차라고 하면은 원산지를 갖다가 입증해주고 증명해줘야지만 관세상의 혜택을 갖다 있는 거 그런 절차를 갖다 정하기도 하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TBT, SPS라고 나와 있는데 여긴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무역 관련 장벽은 관세 장벽하고 비사 관세 장벽이 있죠. 예.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이에요. 그래서 국제 표준, 기술 표준을 갖다 까다롭게 해가지고 물건이 못 들어가게 막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 좀 줄이거나 없애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이런 것들도 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PS 이런 것들은 이제 동식물의 건강, 그 다음에 사람의 생명 건강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규제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무역에 대한 장애물로서 의도적으로 활용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FTA에서 아니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는 그 우리가 요즘 나오고 있는 뭐 동물복지 이런 거, 예. 그러니까 뭐 가축을 아주 나쁜 환경에서 길렀을 때는 안 된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이런 걸로 합의를 볼 때 볼 수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느 국가에서 자의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통일적 기준을 두는 것들은 FTA에서 통일적 기준을 둘 수가 있는 거죠. FTA 열심히 하네. 그 다음에 있어? 지식재산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FTA에서 다룰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조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분쟁 해결 절차 이런 것들까지도 FTA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퀴즈 WTO와 FTA 관계 이거 시간에도 다뤘죠. FTA가 WTO가 안에 있는 WTO, FTA가 WTO 안에 있고 WTO와 FTO를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경제 그 통합의 가장 낮은 단계가 FTA고 유럽 연합 같이 통합 단계가 더 높은 것들까지도 WTO는 권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원래는 그래서 WTO는 최혜국 관세라는 게 있어요. FTA는 양어 관세라는 게 있는데 양어 관세가 뭔지 우리 좀 전에 다뤘죠. 양어 관세가 뭐죠? 기억 안 나는데. 다른 나라에 적용하는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겠다. 그게 양어 관세잖아요. 왜 이렇게 공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기억도 안 나지? 좋은 거는 한꺼번에 들어오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최혜국 관세 요거는 혜택을 많이 준다는 얘기겠지 뭐. 그런 생각을 갖다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 최혜국 관세는 WTO 다자간 협상이에요. 네. 그래서 뭐 100몇십 개국 중에 어느 한 나라에다가 관세상의 혜택을 갖다가 딱 주게 되면 다른 나라한테 전부 다 그 혜택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한 놈 예뻐하지 말라 이 얘기네. 그렇죠. 다 예뻐하라는 얘기네. 그게 다 예뻐하라 그게 이제 WTO 최혜국 관세인데 단어가 좀 이상해요 그러면.
최혜국 그러면 걔만 혜택을 준다는 느낌이잖아. 저도 그래, 저 불만인데, 그걸 갖다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그걸 MFN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그래서 MFN, 최혜국 관세가 원칙이었지만,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최혜국 관세로 가다 보면 이게 그 관세를 낮추고 이런 것들이 힘들단 잘안 말이에요. 되겠지. 그래서 서로 관세를 갖다 많이 빨리 낮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어 관세가 나왔구나. 그렇죠. 그래서 양어 관세는 그러니까 나는 일본은 빼고 하고 싶은데 아씨 가면 또 일본도 넣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양어 관세가 그냥 끼리끼리 하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래서 FTA에서 원산지 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얘가 그 대상인가 아닌가를 확실하게 해야 그러니까 그 되니까. 나라에서 생산된 것만 그 양어 관세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산지 규정은 뭐가 있냐면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 그 다음에 원산지를 갖다가 입증하는 절차, 이런 것들이 원산지 규정입니다. 그래서 절차에 맞게끔 입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산지 판정 기준, 결정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산에는 만족을 시켜야지만 중국산이라는 원산지 증명서가 나오고, 그 증명서를 제출했을 때 그러면 관세량으로 중국에서 만들면 다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야? 근데 중국을 갖다가 살짝만 거쳐올 수가 있죠. 원재료를 몽골에서 가져와 가지고 중국에서는 라벨만 탁탁 붙이면 중국산 원산지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중국산 원산지로 인정이 되기 위해서 그 전문 용어로 라벨 가리? 그렇죠. 그런 못 들어봤는데 전문 용어 사전에서는 어찌됐든 그래서 원산지 결정 기준을 갖다가 이렇게 충족을 시켰을 때만 중국산이라고 표시합니다. 결정 기준은 들어보신 게 있죠? 그 뭐 세금 변경 기준, 그 다음에 부가가치 기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가공 공정 기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나요? 하여튼 그런 기준들 중에 그런 기준들을 갖다가 그 충족을 시켜야지만 중국산으로 인정이 되고, 뭐 일본산으로 인정이 되면서 양어 관세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하여간 FTA가 오면서 원산지 증명이 중요해졌다. 그렇죠. 이 얘기죠. 예? 그럼 원산지 증명은 수출자가 잘 알아야 될까요? 수입자가 잘 알아야 될까요? 수입자가 잘 알아야겠지. 아니면은 그냥 수출도 수입도 안 하고 있는 국내 그냥 제조업자가 잘 알아야 될까요? 수입자 아니야? 그런 식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자료를 갖다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수출자가 하는 업무 플로우가 따로 있고, 수입자가 하는 업무 플로우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로컬 수출자가 따로 있어요. 로컬 수출자는 뭔 것 같습니까? 국내에서 생산해주는 사람?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을 수출자에게 공급해주는 사람이 로컬 수출자이겠죠. 그래서 수출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거죠. 수입자한테 제공해주는 거. 그래서 제공을 갖다 할 때 기본적으로 효과 분석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원산지를 갖다가 원산지 증명서 있으나 없으나 세율 차이가 안 나면 할 필요 없지 뭐. 할 필요 없죠. 그래서 효과 분석을 갖다 딱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을 갖다 확인한다. 한 번, 두 번 그 세 번 아니에요. HS 코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야? HS 코드. 그렇습니다. HS 코드를 갖다 알아야지만 HS 코드에 따라 뭐가 달라지냐면 세율.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 네, 세율도 달라지고 원산지 결정 기준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 그렇죠? 하나의 국가에서는 하나의 원칙이 아니야? 물건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아 골치 아파. 그래서 원산지 결정 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고요. FTA마다 다르고 그 FTA 안에서도 품목마다 결정 기준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 그럼 또 그러면 예를 들면 한국, 미국 갈 때는 다르고 그죠. 한국, 중국은 다르고 또 그런 거야? 그렇죠. 같은 물건 가지고도? 같은 물건에도 결정 기준이 다 다른 아우 겁니다. 머리야. 아우 머리야. 아우 머리야.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얘기지 좋겠다 않을까. 정관. 아 전문가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품목 분류를 갖다 세 번이 나오면 품목 분류가 또 가능하죠. 그 다음에 원산지 확인서 취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산지 확인서는 뭐냐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려고 그러면 원산지가 충족시켜야 돼요. 원산지를 충족시켜야 되면 부가가치가 그 나라에서 얼마 이상 되었다든지 HS 코드가 변경될 정도로 가공이 되었다든지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자료들이 여기 나오는 원산지 확인서예요. 국내에서 수출은 안 하지만
수출 물품의 원재료를 생산하는 그 업체에서 국내에서 요 원재료가 만들어졌습니다라고 입증해주는 그 서류가 원산지 확인서입니다. 그래서 야, 원산지 그러면 이거 하는 사람들은 서류 열심히 챙겨야겠다. 다 챙겨야 돼요. 나중에 이게 원산지 혜택을 보통이 아니겠는데. 기본적으로 원산지 증명서가 이렇게 제출이 되게 되면 일단은 양호관세를 적용을 해줘요. 그런데 그 수입국에서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의심이 나게 되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이 들어가요. 몇 년 뒤에? 몇 년 뒤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몇 년치 차곡차곡 쌓이는데 수입국에서 수출국한테 연락을 갖다 해가지고 검증하더라 할 수도 있고, FTA 협정에 따라서는 직접 할 수도 있고. 수입국에서 직접 와가지고 수출자를 검증하기도 하니까. 그러면 한 3, 4년 전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그냥 돈 다 토내낼 그러면 수도 있겠네. 수입상이 이제 쫄딱 망하게 될 거고, 수입상이 쫄딱 망하게 되면 수출상에 대한 수입상한테 손해배상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세금 안 낸 거, 관세 혜택 받은 걸 다 이제 다 토해내라 이거네. 그러면서 이제 가산세까지 물고, 거기다가 이제 그 고의 뭐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왜 서류 하냐? 그래도 이게 1%, 2%가 이게 큰 금액이니까. 자, 그래서 결정 기준을 확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수출자가 하는 일은 따로 있고, 수출자가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서류 준비해 주는 거네. 서류 준비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뭡니까 제대로 발급.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런 거 잘 못하는 수출자 만나면 골치 아프겠는데? 그러니까 잘해줄 수 있는 수출자를 만나야죠. 그래서 요걸 잘해주게 되면 그 다른 그 매도인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는 거잖아요.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로컬 수출자는 자기가 직접 수출하는 게 아니고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공해 줘야 되는 서류는 어떤 서류라고 했죠? 원산지 확인서를 원산지 증명서를 떼기 전에 필요한 예. 다양한 서류들을 준비해 주는 거네. 예, 그래서 원산지 확인서는 요거는 1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납품할 때마다 끊어주는 게 아니고 1년마다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한 건씩 이렇게 끊어주게 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원산지 결정 기준의 입증 자료로 사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수입자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또 뭐 하는 거예요? 원산지 증명서를 이렇게 받아서 제출을 하고 이제 혜택을 받는 실제로 혜택 보는 사람 수입자인 거잖아. 실제로 혜택 보는 건 수입자고, 그 다음에 수출자는 수출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지, 이제 계약이 돼야 되니까. 예, 그래서 서류 관리가 그래서 원산지 결정 기준을 갖다 파악하고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갖다 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가장 먼저 이제 봐야 될 거는 아무렇게도 FTA가 체결됐는지 보고, 그 다음에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결정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보고, 충족했을 때 서류를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입증 자료를 갖다 잘 보관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FTA 관련된 업무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진짜 둘러보기 해놓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둘러봐. 재밌게 둘러보라. 그래서 이게 보면 다자간 FTA RCEP라는 게 있는데 유럽연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달라요. 유럽연합은 다 같은 통화 단위를 갖다 쓰죠. 이걸 갖다 쓰고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것까지는 가지 않았고 FTA를 갖다 여럿이 써 맺은 거예요. FTA를 여럿이 가지고 맺었는데 지금 거의 타결되고 서명 이렇게까지 갈 걸로 이렇게 보고 그러면 있어요. 이 나라 빨간색 나라 전부 다가 이제 하나의 FTA가 되는 거예요? 체결되는 거죠. 그러면 원산지 증명이 아까 우리가 한국에 수출할 때 중국에서 뭘 수입해 와가지고 수출하려 그러면 이게 원산지 증명이 잘못되면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메이드 인 차이나가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다 같이 묶여버리면 메이드 인 차이나라도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면 여기서 이게 호주에서 만든 것들을 중국을 갖다 거쳐갖고 오더라도 이게 다 인정이 그 안에서만 원산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안에서만 원산지. 그래서 또 어떤 건 여기서 조금 가공되고 여기서 가공되고 여기서 가공되고 여기서 가공되다가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양호관세를 적용해 근데 주는 보니까 옆에 파키스탄은 안 돼 있는데 파키스탄 갔다 오면 안 되겠네? 그런 파키스탄 갔다 오게 되면 이제 뭐 부가가치 기준이라고 그런 하면 게 없다는 걸 증명해야겠네. 그렇죠. 부가가치가 파키스탄에서 그 부과된 부가가치는 얼마 안 돼요. 이런 걸 입증하게 되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아까 보니까 또 아까 한국하고 베트남하고 FTA 돼 있었잖아요. 또 이 다 안에 또 포함돼 있고 그러면은
그 개별 국가 간의 FTA는 없으십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유리한 걸 고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가장 낮은 세율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골라서 적용을 갖다 그럼 시키는 이렇게 다자간 FTA를 하더라도 예. 또 1대1 FTA도 계속 살아있는 거네요. 계속 살아 있어서 그래서 1대1 FTA에서 다자간 FTA보다 또 뭐냐면 또 관세를 더 깎자 이런 것들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주 다양한 종류의 FTA 이런 것들이 좀 나와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지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복잡해지고 뭐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아니 이거 공부하려고 또 골치 아픈데 이거 일하려면 더 골치 아프겠는데. 그러면 이제 공부를 갖다 하지 말고 그냥 저한테 일을 갖다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좋겠다. 전문가로서. 저한테 일을 맡기시면 문제 없이 해결되는 그래.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맡길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알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공부하지 말고 관세사한테 맡기자. 가보다 개념은 그냥 하고 계시고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